안녕하세요. 본격 힐링 리뷰 채널, 욕과 비속어가 없는 클린 유튜브 채널, 하지만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 잔고도 클린하게 만들어주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자, 오늘은 기즈모 라이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피커의 양대 산맥이죠. 구글 네스트 오디오와 애플 홈팟 미니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제품 모두 한국어 명령 수행 능력은 정말 좀 허접하죠. 그래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미국에서 살아야 하고 영어도 잘 해야 합니다. 두 제품 모두 한국어 명령은 기능도 제한적이고 검색 결과도 별로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기능보다는 음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구입하실 때도 스마트 쪽에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 쪽 결과는 좋은 편이라서 영어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영어를 20세기 말에 포기를 했어요. 유튜버는 다행히 토익을 안 봐도 되더라고요. 구글 네스트 오디오는 현재 국내 정식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12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해요. 애플 홈팟 미니는 국내 정식 발매가 안 됐어요. 직구를 해야 되는데 가격은 직구 시에 13만 원대 이 정도에 구입이 가능해요. 가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부터 볼까요? 일단 디자인은 차이가 좀 나죠. 애플 홈팟 미니는 아주 컴팩트하고 깔끔하고 조형미도 좋아요. 하얀 사과 같아요. 오히려 애플 홈팟 큰 거보다는 디자인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겉면의 이 패브릭도 굉장히 예쁘면서도 음질에 영향을 덜 주도록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무지개색 LED 라이트가 있어서 연결시나 시리 호출 시에 소용돌이 치듯이 화려한 색상이 반짝이는데 이거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져요. 헤이 시리? Shut up. 반면 구글은 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디자인을 해놨어요. 베개 같기도 하고 이거 알 수 없어요. 왜 스피커를 베개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을까요? 베개가 과연 모방할 만한 디자인일까요? 표시등도 앞쪽에 있는 4개의 LED 등이 계속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애플을 그렇게 열광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애플 없이 IT 업계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만으로만 IT 역사가 계속됐다면 우리는 정말 지독한 제품들 사이에서, 어글리한 제품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 면바지에 체크 무늬 남방 있고요. 끔찍해요. 자, 조작 방식을 볼까요? 두 제품 모두 물리적 버튼이 없어요. 애플은 위쪽에 터치 조작부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죠. 한 번 탭하면 음악 재생, 두 번 탭하면 다음 곡, 세 번 탭하면 이전 곡인데 세 번 탭부터는 조금 조작이 애매해요. 이전 곡 듣기가 좀 되게 힘들고 그냥 지금 재생 중이던 곡의 맨 처음 부분을 듣는 방식으로만 계속 이동이 되더라고요. 보통 조작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맞겠죠. 볼륨 버튼은 따로 터치식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구글은 앞쪽 부분을 터치하면 재생 정지, 이쪽은 볼륨 업, 이쪽은 볼륨 다운인데 터치는 굉장히 민감하긴 한데 다음 곡, 이전 곡 넘기는 버튼 없고요. 그리고 자꾸 이게 터치를 손으로 해주면 캔버스에 손때가 묻을 것 같기도 해요. 조작 방식은 전체적으로 애플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애플은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프리볼트이기 때문에 돼지코만 껴주면 됩니다. 구글은 뒤쪽에 마이크를 끄는 스위치가 있어서 우리말을 엿듣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죠. 애플은 없습니다. 우리를 분석해서 어떻게 애플의 마진을 높일지 24시간 계속 연구하기 위해서죠. 또 하나 구글의 전원부는 이렇게 뺄 수 있는 반면에 애플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선이 되면 제품을 바꾸는 수밖에 없죠. 정말 연구 잘했죠. 존경스럽습니다.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거 빼버리는 거죠.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잖아.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잖아. Stars in the sky. 이 밤은 낯설지 않아. Stars in the sky. 이 밤은 낯설지 않아.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음질 한번 들어보셨죠? 두 제품의 음질 성향은 살짝 다릅니다. 구글 네스트 오디오는 우퍼와 트위터의 두 개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베이스가 강한 편은 아니지만 베이스 양은 충분하고요. 밸런스도 전체적으로 좋아서 굉장히 깔끔한 음악이 나옵니다. 특히 기존 스마트 스피커들 대부분이 하나의 플레인지 유닛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역을 재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뭉뚝하게 나오죠. 구글 네스트는 트위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고역을 아주 잘 재생해냅니다. 재즈나 클래식, 여성 보컬 등의 음악도 일반 스마트 스피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재생을 해내요. 자, 그래서 10만원대 블루투스 스피커 좋은 게 많죠. JBL 차지나 팬더 뉴포트 같은 그런 제품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살짝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10만원 주고 사도 크게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음질을 가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음질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글 네스트 오디오는 구글 홈 앱을 통해서 사운드 EQ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비록 저역과 고역만 좀 제한적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마지막으로 구글 네스트 오디오는 두 개를 사서 스테레오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한 개만 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개로도 괜찮은 음악을 들려줘요. 애플 홈팟 미니는 한 개의 플레인지 드라이버가 스피커 아래쪽을 보고 위치해 있어요. 이 중간이 아니라 아래쪽. 그리고 저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양 옆으로 있고요.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풍성한 저역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소리가 직진성이 없어요. 바닥을 한번 치고 오기 때문에 귀에 듣기 편한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오래 듣기에 좋은 음악을 재생해내죠. 전체적으로 질감도 좋고요. 음장감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아주 공들여 튜닝을 했어요. 대신 약점이 있어요. 고역의 양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건 저역이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역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인지 하나의 유닛을 쓰는 스마트 스피커들의 단점이죠. 그래도 홈팟 미니의 음질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귀에 거슬리지 않는 풍성한 저역을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넓게 퍼뜨려 주기 때문에 귀에 들릴 때 아주 편안하게 잘 들려요. 그리고 두 개를 사서 스테레오로 듣는다면 양이 많지 않았던 고역 쪽이 살짝 보강이 되고 원래 좋았던 음장감은 더 확장이 되면서 입체감까지 더해지죠. 그러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음질을 들려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개 스테레오로 듣진 못했지만 음질 특성으로 봤을 땐 그렇게 튜닝이 돼 있어요. 홈팟 미니는 제대로 활용하려면 두 개를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음질도 참 잘 튜닝했죠. 마진 튜닝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연결을 알아볼까요? 구글 네스트 오디오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 모두 지원합니다. 구글 크롬캐스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IoT 기기들과 통합해서 운영 가능하고요. 물론 음성 명령으로 다른 거 제어도 할 수가 있죠. 그 밖에 애플 뮤직이나 유튜브 뮤직, 디저, 스포티파이, 디니 뮤직 다 통합해 운영할 수가 있어요. 만약 와이파이가 없다면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해서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나 어떤 스마트폰도 다 가능하죠. 아이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애플 홈팟 미니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애플 기기 아니면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블루투스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 앱에서 제공되는 것은 애플 뮤직뿐입니다. 즉 이 제품은 애플 뮤직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듣는 음악을 계속 분석해서 비슷한 음악을 계속 틀어주는 백그라운드 뮤직용 역할의 제품이죠. 그런데 애플 뮤직 외에 다른 뮤직 앱을 아예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만 있다면 다이렉트 재생이나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에어플레이로 연결해서 다른 앱의 음악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있어야겠죠. 대신 꼭 애플 뮤직만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홈팟을 굳이 살 정도면 정식 출시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은 뭐 애플 뮤직을 반드시 쓰겠죠. 두 제품으로 넷플릭스랑 유튜브 시청해 봤는데요. 감상에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아주 약간 시차가 느껴집니다. 영상을 볼 때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게임용 스피커로 쓰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음악 감상용 정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글 네스트 오디오는 작은 거실이나 원룸 같은 곳에서 살짝 넓은 공간에서 음악 감상용으로 쓰면 좋은 제품입니다. 물론 구글 AI 스피커 역할도 하죠. 해상력 상당히 좋고요. 고역의 청아함을 잘 살려준 튜닝입니다. 스마트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10만원 정도의 블루투스 스피커 대용으로 구입한다고 해도 저는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테레오를 지원하지만 두 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음질을
소리를 들려줍니다. 다만 모든 장점을 희석시키는 애매한 디자인이 단점이 되겠죠. 애플 홈팟 미니는 작은 크기지만 안정적인 저역을 재생해내고요. 음의 직진성이 없어서 하루 종일 틀어놓기 좋은 스피커입니다. 특히 깔끔한 디자인과 작은 크기로 인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쓰기 아주 좋은 스피커죠. 다만 한계로는 구글 네스트 오디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음질과 애플 뮤직 외에 다른 뮤직 앱을 다이렉트로 재생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가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만 명령해야 하는 점은 앵글로 섹슨 출신 애플 파워 유저가 아니면 좀 단점으로 느껴지겠죠. 자, 구글과 애플 같은 대기업을 보면서 저는 항상 제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지만 쉴 새 없이 마진을 연구해서 우리의 작은 돈, 나노 단위까지 놓치지 않는 애플, 그리고 생긴 것은 못생겨도 능력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일부러 디자인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구글. 외모 컴플렉스가 있거나 적당한 성공에 안주하던 분들은 이 두 회사를 보고 좀 자극받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주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